오늘 조선일보에 뭐 여러 군데서 이런 보도가 나왔죠. 6.25 전쟁은 미국이 연출했고 각본도 썼고 시나리오도 다 썼다. 전남대 역사교육과를 나온 항현필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보훈처에서 강의를 했다고 합니다. 학생들에게 유명한 강사라고 해요. 이야, 이건 코로나보다 무섭지 않습니까? 미국이 6.25 전쟁을 일으켰어요. 저는 지금 이 정권과의 싸움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어쩌면 이 타락한 한 세대, 정신이 거의 돌아버린 한 세대와 정상인들 간의 싸움이라고 생각합니다. 6.25 전쟁은 한국에도 중요하지만 미국에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6.25 전쟁의 상대편의 핵심은 중국 공산당이 있습니다. 북한도 물론 있지만 중국 공산당이 있어요. 중국 공산당을 우리가 어떻게 다루는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분에게 꼭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한 세대가 지금 어쩌면 대한민국을 지구상에서 지우고 있습니다. 저희 주변에도 있어요. 말로는 통하지 않는 사람들. 너무나 가슴이 아프고 안타깝습니다. 오죽했으면은 이건 정말 귀신 들린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심각한 그런 증세를 보이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것은 이 정권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이 정권만의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한 세대가 봉착해 있는 심각한 국가암, 저는 정신암이라고 표현합니다. 국가 정신암가 지금 저희가 싸우고 있습니다. 여기서 쉽게 생각하면 정말 끝납니다. 왜 이렇게 사람들이 다 쉽게 생각할까 참 연구 대상이죠. 6.25 전쟁은 미국이 연출, 각본, 시나리오를 다 썼다. 항현필 씨. 이거 정말 자신 있으세요? 그러면 전쟁 범죄는 김일성이가 일으킨 게 아니고 평화의 바람 범죄, 침략 범죄는 김일성이가 일으킨 것이 아니고 트루만이 일으킨 거네요? 확실합니까? 말에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6.25 전쟁을 끝내는 것이 종전이에요. 종전이라는 것이 문재인 대통령이 종전합시다 한다고 해서 되는 겁니까? 중국과 미국이 새로 조약을 고쳐야죠. 정전협정을 고쳐야 됩니다. 지금 외교부 장관이 오늘 앞부분에서 얘기를 했지만 우리가 지금 미국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중국도 중요해. 그래서 인도 태평양 그거 잘 못 들어가겠어. 막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자기 남편은 지금 미국에 요트 사러 갔죠. 이게 무슨 요지경입니까? 이 이상한 콩가루 현상은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이 시대와 이 나라에 대해서 진지하게 보지 않겠다라는 건데 그러면 그만하셔야죠. 외교부 장관 그만하셔야죠. 안보도 중요하고 경제도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인도 태평양 안보 체제에 못 들어간다?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세계 제2차 대전 때도 미국하고 일본은 교류했어요. 경제도 그렇고 문화도 그렇고 교육도 그렇고. 경제, 문화, 교육 등등이 중요하죠. 하지만 생명을 위협하는 안보 문제와는 비교가 안 되죠. 선택 가능한 것이 아니죠. 지금 우리의 안보가 아주 심각한 상황에 처해 있는데 우리는 경제 때문에 안보는 그냥 중립할래. 중립이 됩니까? 그러니 폼피오의 미국이 사자 외상 모임을 해버리죠. 한국을 소외시켜버리죠. 여러분 다음 시간 정도에 제가 이 인도 문제는 한번 꼭 다시 다루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이 문제를 다루기 전에 제가 그 파키스탄과 인도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조금은 드려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인도와 파키스탄은 워낙은 한 나라에서 갈라졌죠. 파키스탄 1949년, 47년에 독립을 해서 건국을 했는데 그 인도 그 영국 식민지에서 벗어나서 파키스탄과 인도가 서로가 다 핵을 개발하고 있어요. NPT에 들어가지 않고.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 미국은 최근에 인도의 핵은 괜찮아라는 말을 상당히 노골적으로 하고 있어요. 인도는 세계에서 가장 큰 민주주의 국가야. 인도 핵은 관리가 가능해. 이런 식으로 말을 하고 있거든요. 그럼 파키스탄 핵은 안 됩니까? 여러분 제가 오늘 다음에 이 문제를 좀 구체적으로 다루기 위해서 이 얘기를 꼭 드리고 싶은데 원래 인도하고 미국은 동맹이 아니에요. 얼라이언스가 아니에요. 미국과 동맹국은 파키스탄입니다. 1954년 우리보다 1년 뒤에 미국과 파키스탄은 동맹을 맺었어요. 군사동맹. 동맹이라는 것은 조약이 있다는 뜻이죠. 협정이 있다는 뜻이죠. 우리나라 53년에 동맹, 협정을 통해서 동맹이 됐잖아요. 미국하고. 인도하고 미국은 동맹인 적이 없어요. 기본적으로 인도는 비동맹, 중립국을 선언하고 사실은 친소에 가까웠거든요. 소련에 가까웠거든요. 소련하고 친했어요. 소련의 경제 전략 같은 거를 수입을 하기도 하고 인적으로도 많이 연결돼 있고 그래서 인도는 엄격하게 말하면 친소 국가에 가까웠거든요. 반대로 파키스탄은 1954년에 미국과 군사 동맹을 맺고 파키스탄은 사실은 미국의 대소련 봉쇄의 중동 기지 비슷한 역할을 했거든요. 미국하고 파키스탄은 냉전기에 굉장히 잘 지냈어요. 그래서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2020년에 파키스탄은 친중 국가로 되어 있고 파키스탄은 미국과 상당히 심각한 갈등을 빚는 걸로 되어 있거든요. 한국은 1953년에 동맹이 됐지만 지금도 뭐 동맹 자체를 파기하지 않지만 지금 한국하고 미국이 동맹이라는 말이 뭐가 의미가 있습니까? 미국은 계속 노골적으로 인도, 호주, 일본과 함께 편대를 짜서 중국을 공략하겠다라고 선언을 하고 있는데 우리는 안 들어가겠다고 하고 있는데 무슨 놈의 여기 나옵니다. 동맹에 뭐가 필요합니까? 파키스탄과 미국이 그랬어요. 제가 인도 파키스탄이 지금 그 서남아시아가 중국 공략과 관련돼서 너무나 중요한 국가이기 때문에 다음에 따로 독립시켜서 다루겠습니다. 다음 주든 한번 이것을 제가 다루기 전에 그 파키스탄에 관련된 중요한 논문이 있어서 그 초록을 맛보기로 읽어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그 충남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에서 나온 논문입니다. 미국의 대테러 전쟁의 선포와 함께 등장한 파키스탄의 부정적 이미지는 정치적으로 불안정한 파키스탄의 핵무기 통제 능력에 대한 회의 그리고 아프가니스탄 반군 즉 탈레반과 파키스탄 정부의 어두운 관계에 관한 의혹에서 비롯되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나머지는 제가 다 해설을 했기 때문에 넘어갈 텐데요. 결국 파키스탄과 미국이 동맹으로 수십 년 함께 했지만 2001년 대테러 전쟁과 함께 관계가 조용히 바뀌었다는 겁니다. 한 번 동맹이면 영원히 동맹이 아니겠죠. 한번 보십시오. 파키스탄과 갑자기 탈레반이 사이가 좋아지기 때문에 동맹이고 뭐고 의미가 없어지는 겁니다. 탈레반과 파키스탄에 대한 이 연관성에 대한 심각한 미국의 의혹이 관계를 조용히 부식시켜 버리죠. 파키스탄에 대한 불신과 부정적 이미지의 근원이 된 파키스탄의 핵무장 의혹. 인도도 핵 있어요. 그리고 인도와 파키스탄 핵은 서로 억지력의 핵이라고 해서 크게 간섭을 안 했거든요. 그리고 파키스탄 핵은 관리가 가능하다라는 것이 기본 입장이에요. 그런데 최근에 미국 전 유엔 대사 헤일리가 인도에 가서 노골적으로 말하지 않았습니까? 인도 핵은 괜찮아. 인도는 관리 가능한 핵이야. 노골적으로 말하고 왔잖아요. 근데 파키스탄 핵은 괜찮아. 우리는 동맹이잖아. 관리 가능해. 이렇게 말합니까? 이제는 파키스탄이 탈레반하고 뭔가 유착하는 이상은 저거 좀 이상해. 걱정해야 돼. 이렇게 되지 않았습니까? 다시 말하면
탈리반과의 유착 관계 때문에 미국이 더 이상 동맹이라고 해도 파키스탄을 신뢰하지 않는다. 이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정상적이지 않은 동맹 현상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국가 간 관계는 어떤 경우에도 전면적이거나 대칭적일 수 없다. 한번 동맹이면 영원히 동맹, 이렇게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1947년 건국 이래 파키스탄의 민간 정부나 군부 정권 모두 미국 친구의 활용에 관한 현실주의적 사고를 해왔다. 일단 살아야 되니까요. 그 강대국의 틈바구니에 살아야 되기 때문에 현실주의적 사고를 했거든요. 이것은 지정학적 위치와 동맹에 대한 가장 정상적인 인식에서 비롯되는 자연스러운 현상이었어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파키스탄의 격동과 바라는 동맹 이론이 아니라 역사적 경험과 지정학으로만 설명될 수 있다. 이렇게 썼는데 저는 이 논문 제일 앞에 이게 인용되어 있는 것이 인상적이었어요. 의심스러운 친구는 분명한 적보다 나쁘다. 여러분, 제가 오늘 이 파키스탄 얘기를 꺼내는 것은 딱 3가지를 얘기하기 위해서입니다. 첫 번째, 한 번 동맹이면 영원한 동맹이다. 파키스탄은 지금도 동맹이에요, 미국과. 그런데 지금 파키스탄이 미국하고 그렇게 관계가 좋지가 않아요. 오히려 인도가 좋아요. 인도와 파키스탄은 서로 숙적인데도 불구하고 미국은 인도 편을 들고 있어요. 두 번째는 핵은 해석되는 핵이다. 어떤 경우에는 괜찮아, 어떤 경우에는 절대 안 돼. 여러분, 지금 파키스탄 핵은 그렇게 위험하지 않은 핵에서 이제 위험한 핵으로 바뀌었어요. 정치라는 것은 그런 면을 갖고 있다는 것이에요. 세 번째는 결국 파키스탄이 미국과 멀어지기 때문에 결국 중국과 깊은 유대를 갖게 됐는데 그것은 굉장히 위험한 현상이죠. 파키스탄과 지금 탈레반에 대해서 미국에서 어떤 의혹을 제기하냐면, 여러분 참고로 미국 국방부에서 보낸 비밀 문서가 이제 해제되어서 거기에 나와 있는 내용을 잠깐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구체적으로 이 문서 번호를 인용할 수는 없지만 지금 그 백악관에 보낸 미국 국방부의 그 보고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한번 보시겠습니까? 제가 조금만 참고, 어차피 이제 설명을 드렸으니까 참고가 되도록 이렇게, 지금 안 갖고 있죠. 제가 이렇게 읽어드리겠습니다. 파키스탄 정부가 자신들의 안보 이익에 도움이 되지 않는 한 탈레반, 알카에다 테러리스트들을 공식적으로 숨겨주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나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그래서 지금 이 부분을 읽어드리는 거거든요. 그러나 파키스탄 내에는 탈레반, 알카에다, 테러리스트에게 은신처를 제공하고 지원할 만한 조직들이 많다. 서방 국가들이 테러리스트라고 인식하는 세력이 많은 파키스탄 국민의 눈에는 자신들과 운명을 함께하는 자유의 전사 혹은 무슬림 전사로 비춰진다. 이게 2002년 1월 미 국방부 정보기관 DIA가 작성하여서 국무부와 백악관에 보낸 비밀 보고서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뜻입니까? 이것은 바로 파키스탄 정부가 공식적으로, 동맹국인 파키스탄 정부가 공식적으로 어떤 행동을 할지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파키스탄 내에는 친탈레반, 친알카에다 세력이 잠재적으로 많이 있다. 바로 이게 핵심이죠. 그때부터는 핵도 위험한 핵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지금 한국 내에 무시무시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6.25 전쟁은 미국이 일으켰다라는 사람이, 보훈처, 6.25 전쟁 때 피해받은 사람들을 위해서 만들어진 보훈처에서 강의를 하고 있어요. 완전히 정말 제정신이 아니고 미쳐 돌아가고
지금 점령되었다고 봐야 됩니다. 아직도 그렇게 안 보이세요? 점령되었죠. 파키스탄 내에 있는 탈레반, 친 알카에다보다 한국 내에 있는 친 중국 공산당, 친 북한 훨씬 더 많지 않습니까? 이제 국회도 차지하고 있고, 그리고 청와대는 뭐 이미 다 차지했고, 이게 지금 우리가 맞닥뜨리고 있는 현실이죠. 부인할 수 없습니다. 이제 우리의 적은 굉장히 분명해졌고 친구도 굉장히 분명해졌어요. 의심스러운 친구는 분명한 적보다 나쁘다. 지금 한국은 미국 입장에서는 이미 의심스러운 친구가 되지 않았습니까? 의심스러운 친구. 폼피오 장관이 한국에 들르지 않는 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했겠지만 저라도 오기 싫을 것 같아요. 누가 보고 싶어서 오겠습니까? 누구와 무슨 진지한 얘기를 하기 위해서 오겠습니까? 지금 미국 입장에서 한국 정부는 이미 의심스러운 친구가 됐다. 이게 아닌가요? 가짜인가요?